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오후에 일부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어제 사의 표명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사표 수리 여부에도 주목이 되는데요.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조사가 두 차례 소환을 끝으로 마무리되면서 향후 구속영장 청구 시점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라이브 인터뷰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김승원 의원 한 분만 모셨는데 네. 저희가 다음 주에는 이제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을 모셔서 네.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두 번째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한 차례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지난번에 비해서 시간은 좀 짧았던 것 같아요. 1시간 50분 정도 조사하고 검찰에 머물렀던 시간은 4시간 40분 정도 이렇게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건강 문제라든지 이런 걸 좀 고려해서 좀 짧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다뤄졌다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 조사 없이 영장 청구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마도 빠르면 뭐 다음 주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지금 저희 국회 일정이 21일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25일 정도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검찰이 이 본회의 표결이 필요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려면 21일 전에 청구를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21일에 보고를 하고 25일에 표결에 붙여져서 결과가 나올 텐데요. 예. 결국에는 이제 곧 있으면 추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추석 머리 밥상에 올리기 위한 그런 그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곧 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어제 검찰청사로 이제 수원지검으로 떠나기 앞서서 오전에 긴급 의원총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에서 뭐 체포동의안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다만 이제 검찰을 뭐 성토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또 이재명 대표에게 단식을 좀 중단하라고 이렇게 권유하자 이렇게 이제 의견이 좀 모아졌다고 합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뭐 지금 단식 14일째 아닙니까? 네. 그런데 오늘부터 당 대표실로 단식 장소를 이제 옮겼어요. 아마도 좀 그 장기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과정이 있었던 겁니까? 우선 뭐 검찰 조사 시에 이재명 대표의 진술과는 좀 다른 취지로 검찰 검사들이 이제 그 조서에 기재를 했다. 그런 면에서 충돌이 있어서 이재명 대표 변호인이 서명 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지난번 조사에서죠. 이번 조사 어제도 서명 날인 안 했습니까? 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조사 때 내용이 일부 특정 언론으로 흘러가서 보도가 된 점에 대해서 그 검사들에 대한 그 허위 사실 유포라든가 공무상 기밀 누설로 현장에서 즉석에서 고발을 했고 그것이 이제 조서에 남겨져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조사는 이제 더 이상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 저희 초선 의원들이 이재명 당대표를 면담을 했는데 굉장히 체력적으로 지금 그 너무 기력이 많이 쇠해져 있고 거의 뭐 정신력으로 버티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예. 만일 영장이 청구가 된다면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정당한 영장이냐 여부에 대해서 의원들 간에 열띤 좀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또 한 의원님은 이재명 대표의 입장, 의사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런 점에 관련해서 또 의총이 또 잡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그 검찰의 영장 청구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고 네네. 결국은 이제 체포동의안이 이제 국회로 넘어올 것이 이제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민주당의 대응, 이재명 대표의 대응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큰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좀 결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주장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가결의 네, 네. 그 입장을 밝히든지 아니면 뭐 각자 저 의원들 개개인의 어떤 소신에 따라 투표를 하라든지 그래서 네. 이재명 대표가 좀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뭐 제가 법률위원장으로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원래 쌍방울 관련된 수사는 변호사비 대납으로 20억을 대납한 것이 아니냐 거기서부터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어서 예. 수많은 이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또 경기도청에도 수사관들이 20일 동안 상주하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받아갔는데요. 그 쌍방울 대납 수사는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다시 이번에는 대북 송금 사건이 표면화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유일한 직접 증거는 대북 송금을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당시 도지사를 위해서 했다는 김성태 씨 진술이 유일한데 예. 김성태 씨의 그 진술이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고 예. 또 이화영 씨에 대한 공소장과도 틀린 부분이 있으며 또 김성태 씨에 대해서 검찰이 예컨대 적용법조를 아주 가벼운 쪽으로 적용한다든가 또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의심이 충분한데도 시작조차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는다든가 예. 거짓말할 유인이 너무나도 충분하기 때문에 과연 검찰의 이 영장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이거는 정당하지 않다라고 보고 가급적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또 하나는 검찰에서 원래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쌍방울 사건 수사를 보내서 거기서 백현동 건과 함께 서울중앙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갑자기 이제 사건이 수원지검으로 내려오면서 수원지검에서 영장을 청구하겠다. 백현동 것까지 같이 그렇습니다. 수원지검에서 예, 합니까? 예.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 뭐 들리는 후문으로는 지금 수원지방법원 영장 전담 판사님들이 2월달에 새로 바뀌었는데 굉장히 발부율이 지금 높다고 합니다. 네. 이런저런 사안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해서 수원지검으로 지금 사건을 모으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 그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이게 과연 정당하게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수 있을지 예. 그런 것에 의문이 있어서 저는 예. 조금 부결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어떤 그 이제 결정을 할지는 결국은 이제 의총에서 결정을 할 텐데 네, 이제 그렇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안에 어떤 그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저 온전하지 않다면 결국은 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기각될 있습니다. 걸로 이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국회 차원에서 이제 잘못 그걸 갖다가 이제 부결시킨다든지 뭐 정당하지 않은 영장 집행으로 규정을 해서 부결 당론을 정한다든지 하면 네, 결국은 또 방탄 프레임에 또 이제 네, 갇히는 네.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네. 상당히 그 저 지금 선택하는 그 어떤 선택을 할지 네,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상당히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회기 중에 예. 8월 말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다 피력을 했는데 지금 이제 뭐 9월달에 들어서 당 대표를 소환해서 피의자 신문 2번 신문을 했는데 결국 뭐 이재명 대표가 일관적으로 표명한 바와 같은 예. 그런 진술밖에는 지금 검찰에서 얻은 게 없어서 그렇다면 피의자 소환 같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쓸데없는 절차는 생략하고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했으면 훨씬 더 나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고 있어서 단식하는 이유는 사실은 뭐 이 영장에 대한 그것을 회피하겠다라는 의사는 아닌 것으로 보여져서 아닌 것이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것은 지금 그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좀 바꾸고 예. 그다음에 내각을 좀 쇄신해 달라. 그래서 예.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펴달라 그 요구인데요. 예. 그 요구가 반영이 된다면 일부라도 이재명 당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고 영장 실질 심사에 당당하게 또 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역대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고 그것이 이제 장기화됐을 때 그간에 이제 그 관행으로 보면 뭐 여당 대표라든지 뭐 저 관계자가 직접 네. 방문해 갖고서 단식을 이제 중단하라고 이렇게 권유도 하고 했던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희망
양양자 공동대표가 김기현 대표를 만나서 좀 만나라고 하니까 이제 완곡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실도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런 그 정부 여당의 어떤 뭐라 그럴까 태도라고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굉장히 정말 그 아쉽고 또 안타까운 측면인데요. 아무래도 대통령의 말씀대로 그 대통령의 이념 그리고 뜻과 반대되는 야당이라든가 예. 또 국민들에 대해서는 좌파 내지는 적 혹은 전체주의자, 종북주의자라고 단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라든가 또 예산 집행을 끊어버리고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뭐 이권 카르텔을 없애겠다라는 그런 기조에 비춰봐서 야당 대표의 이런 장기간의 단식에 대해서까지 그런 인간적인 성의를 비추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네. 우리 사회자분께서 지적하셨지만 그래도 여야가 싸우긴 해도 어떤 여야의 당대표의 단식에 대해서는 빠르면 3일 아무리 늦어도 10일 이내에는 찾아가서 위로를 해주고 또 단식을 풀 것을 또 그리고 협치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실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당 당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야당 당대표에 대한 단식을 무시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는 조롱까지 그 옆에서 뭐 어떤 음식물 행사를 한다든가 등등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오늘이라도 여당에서 네. 찾아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실에서 지금 이제 그 단식을 이어가면서 예. 지금 하루에 아마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만 외부 접격 그러니까 외부 접경인들과 방문? 방문인들과 대화를 의견을 나누겠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체력이 약해졌는데요. 글쎄요, 여당 당대표가 지금이라도 온다면 예. 뭐 만나 보실 용의는 있을 것 같고 예.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정 기조를 이념을 강조하거나 그다음에 또 이렇게 분열한 것 그다음에 내각을 갖다가 좀 전면 쇄신하는 것을 일부라도 좀 수용하는 입장을 밝혀 주시면 더 만남이라든가 이런 것에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세계부처 개각을 지금 단행할 예정이지 네네.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그 야당의 어떤 요구가 일부 수용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사실 의혹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국방장관을 교체함으로써 탄핵이라든가 또 특검으로 가는 여러 가지 그 길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 꼬리 자르기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문체부 장관은 뭐 유인촌 장관 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제 막말 파동이라든가 또 K 컬처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오히려 역행을 하는 정책을 많이 했다라든가 예. 그래서 너무 구시대적인 그런 인사가 아닌가라고 해서 야당의 어떤 요구 사항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종석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일찌감치 이제 사의 표명을 했고 오늘 지금 국방부 장관, 문체부 장관, 여가부 장관 이렇게 이제 세 명을 이제 그 소폭 개각하는 할 것이다. 오후에 개각할 것이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야당에서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안을 검토하지 네, 않았습니까? 탄핵 소추하겠다고 그렇습니다. 이제 벼르고 있던 참인데 어제 이제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면에는 만약에 이제 탄핵 소추에 들어가게 되면 임명도 해임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면서 일종의 이제 안보 공백이 좀 장기화되는 그런 우려를 좀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네. 이런 이제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는 그것이 이제 일종의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도 보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탄핵 소추를 발의해도 국회에서 이제 의결이 되지 않으면 국방부 장관의 그 사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그것이 이제 도달을 해야 정부 측에 보내야 그때부터 이제 국방부 장관이 사임을 못하는 시기가 되는데요. 아직도 뭐 최소 며칠은 남은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대통령께서 수리를 하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국회가 탄핵을 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없을지가 이제 판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요 며칠간 대통령께서 국방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지를 좀 관심 있게 안 할 봐야 수도 될 있는 것 건가요? 수리를 안 하고 만약에 이제 공백 때문에 예. 그 다음 차기 국방부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현 국방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탄핵 법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소추 의결을 하면 그때부터 국방부 장관이 직무가 정지되는 공백 상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예. 그걸 대통령께서 감내하면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지 예. 그거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네. 이분은 이제 자신하고 이제 가족이 가지고 있는 20억 원어치 주식이 있었는데 인사혁신처에서 주식을 이제 팔라고 하니까 네. 그 중에 이제 뭐 대부분은 이제 팔았는데 아내가 가지고 있는 8억 원어치의 바이오 관련 주식을 이제 유지하면서 행정소송을 냈는데 네.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네. 그 재판부는 이해 충돌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뭐 위험성이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고 유 총장은 이제 항소하지 않고 선고 결과를 이제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이 판결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지금까지 판결의 일관된 취지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고요. 예. 또 감사원 사무총장은 모든 그 국가 행정부에 대한 감사, 견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그 사무총장의 부인이 갖고 있는 우리 정부와 관련된 주식은 팔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 다만 한 가지 더 아쉬운 것은 지금 그 국무총리실 그 비서실장도 똑같이 유병호 사무총장과 같이 그 백지 신탁을 하지 않고 지금 이제 법원을 통해서 지금 이제 그 지연 작전을 쓰고 있는데 예. 만약에 그 비서실장이 지금 이제 내년 출마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비서실장이 만약에 출마를 위해서 사직을 하게 된다면 그 비서실장은 공무원으로 고위공무로 취임할 때부터 사임을 할 때까지 법원의 집행정지를 통해서 그 자기 관련된 주식을 팔지 않고 백지 신탁하지 않고 사표를 내는 유일한 그 고위공무원이 되게 됩니다. 그런 선례를 갖다가 만들어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저희가 비판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예. 소송을 통해서 이제 시간을 끌 수 있다는 시간을 끌고 거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그 부분은 빨리 그 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정리하고 백신 신탁을 하든가 아니면 즉시 사표를 내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안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뭐 백지 신탁 제도가 인재 발탁에 장애가 된다. 뭐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은 뭐 국회의원도 이제 그 코인 문제로 많이 국민들께 예. 비판을 받았는데요. 공직자라면 국민들의 어떤 의혹이라든가 살 수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공직에 전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것은 뭐 어느 공직자도 다 그것은 그 수긍을 하고 다 백지 신탁을 하거나 처분을 했거든요. 근데 일부 정무직 공직자가 그것을 반발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 중요한 건 이제 국민 눈높이. 예, 그렇습니다. 자, 끝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네. 고소했어요. 부친의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 고소한 건데 박민식 장관이 꼭 일주일 전이죠. 지난주 수요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이제 취지로 주장하는 과정에서 흥남시 농업계장 문 전 대통령 그 선대인이 하셨던 직책이죠. 네. 흥남시 농업계장은 친일파가 아니고 백선엽 만주군관학교 소유는 친일파냐 이렇게 이제 언급한 부분을 먼저 삼은 건데요. 박 장관은 감수해야 될 영광이다라면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는데 법적 다툼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좀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아보니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친께서는 해방 이후에 예, 일제 치하가 아닌 해방 후에 그렇습니다. 예, 가진 직책이라는 농업계장으로 거죠. 그 직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예. 반면에 백선엽 장군은 아마 간도 특설 때 예. 일제 치하 간도 특설 때 자원 입대해서 독립군을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사냥을 했다 뭐 이런 표현까지 있던데요. 네. 독립군을 그 처단하는데 주력한 분명히 그런 사실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과오가 분명해서 친일파, 그래서 친일파 사전에도 등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좀 수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박문식 장관이 지금 이제 대정부 질문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그 대답을 하고 있는데 역시 저희 우려는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어떤 그 본인의 입지를 갖다가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과감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예. 걱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과거의 일에 글쎄요. 대해서만 오도된 사실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국민의힘 최영도 의원과 또 단독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김성원 의원께서는 이제 당분간 출연이 좀 어려우실 상황이 돼서 예결위원으로 이제 활동하시면서 이제 네, 거기에 또 그렇습니다. 전념을 하셔야 되기 예, 때문에 예. 당분간 방송 출연이 어려우실 텐데 이건 좀 조금 바쁜 거 좀 지나시면 네. 또 다시 한번 또 꼭 오셔서 또 네. 좋은 말씀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국회 라이브원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